민선 6기와 7기 전북도정을 이끈 송하진 도지사가 29일 퇴임했습니다. 송 지사는 내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산악용 친환경 열차 공모에서 남원시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르면 2029년 개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가 관련 법률에 따라 도내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업활동 보호구역은 전체 35.1%인 1,850제곱킬로미터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민선 6기와 7기 기간 동안 전북도정을 이끌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9일 퇴임했습니다. 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전북이라는 내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지난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8년간 전북도정을 책임졌습니다. 송 지사는 퇴임 이후에도 전주에 살며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능력 있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더 새로운 꿈을 키워가면서 전북을 알차게 갖고 갈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산악용 친환경 열차 공모에서 남원시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관에 선정됐는데요. 그동안 남원시를 비롯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공모에 나섰지만 남원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권역인 지리산 육모정 일대 산악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전국 최초로 산악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기술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 강원도 태백시와 경북 울릉군 등 지자체 3곳이 공모에 나섰습니다. 남원은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호감을 또 갖고 있고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오는 2026년까지 국가연구개발비 2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리산 일대 고기 삼거리에서 고기댐 구간에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1km가량의 시범 노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 통행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국립공원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육모정에서 정령치에 이르는 13km 구간에 실용화 노선이 추가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남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국 최초 산악용 친환경 열차. 시범사업지 선정과 함께 조성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가 해양공간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지역 해양공간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내 해양용도계획은 모두 9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수산자원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전체 35.1%인 1,850제곱킬로미터로 지정했습니다. 또 해상풍력발전사업 집적화단지로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개발구역을 9.9%인 524제곱킬로미터로 지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르면 2029년 개항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30일 수립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 사업비는 8,077억 원으로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의 가족이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29일 끌어올린 차량 안에서는 가족 3명의 시신이 확인됐는데요. 가족의 비극에는 사업 실패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윤아 양은 학교에서 밝은 아이였다고 하는데 올해 유독 체험학습 일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조 양이 예정된 날짜에 등교를 하지 않자 가정 방문 등을 거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일주일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변의 조치가 조금 더 빨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고 하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당선인과 서 당선인은 28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마다 나뉘거나 겹친 교육 정책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 합의의 핵심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당선인과 전라북도 교육감 당선인은 미래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협력 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한다. 실무위원회는 협력 범위, 추진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상호 협의하며 별도로 정한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운천 국회의원을 만나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립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권 군수는 관광형 노을대교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노을대교 건립 사업은 2030년까지 3,870억 원을 들여 바다 위 8.86km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개혁과 혁신이 정치적 텃밭인 전북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 텃밭인 전북에서 사고지역위가 발생한 데 따른 책임론에 더해 중앙당 차원의 개혁과 혁신 기준에 맞는 강력한 인물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전북 내 민주당 사고지역위는 남원과 임실, 순창과 전주을 등 2곳입니다. 먼저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는 지난 19대 총선 이후 21대까지 민주당 후보가 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12년 동안 자리를 내준 유일한 곳인데요. 21대 총선에서는 이강래 전 의원과 박기승 전 위원장이 공천장을 놓고 지나칠 만큼 치열한 경선을 치르면서 당원들이 양분되는 부작용이 초래됐었습니다. 경선은 이 전 의원이 이겼지만 박 전 위원장의 불복,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지역 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강래 전 의원에 대한 반발 심리를 극대화시켜 본선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에게 패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이 지역은 사고지역위원회로 남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이 같은 점은 중앙당 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9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10명이 선출된 고창군 기초의원 당선인은 민주당 9명과 무소속 1명입니다. 민주당 고창지역위원회는 최근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선인 간담회를 통해 3선의 임정호 당선인을 의장으로, 3선의 이경신 당선인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초선 의원 3명과 무소속 1명에 대한 상임위원장 배정은 이번 전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이 6일 지방선거 때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전북자치경찰위원 B씨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댓글을 올리는 등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북자치경찰위원장과 사무국장은 공무원이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 방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 경찰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로의 회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인사와 예산, 정책 권한을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